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스튜디오로 사실은 출연을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새벽에 큰 눈이 내려가지고 위원장님 댁 앞 도로가 지금 차량 통행이 중단된 상태라서 또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네요. 그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그러게요. 우리 집에 언덕이 돼가지고 차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가질 지금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 아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위원장님? 최근에 좀 더 좋아졌어요.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결국은 2심이 유죄냐 무죄냐 여기가 분수령이 될 거란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분위기로 봐선 이재명 대표 결심에 달려있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 보시기에는 내려놓을 것 같으세요? 혹여라도 유죄가 나오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현실로 봐서 그렇게 사람이 비합리적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결정하려고는 안 봐요. 그러면 후계자는 누굽니까? 그 다음 나올 사람은? 비명계입니까? 친명계입니까? 누가 될까요? 후계자는 지금 모르죠. 누가 갑자기 후보로 등장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시절에 후보자가 9명이나 되는데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노무현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초기에 아무도 상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당선까지 됐는데 지금도 아마 민주당 내에서 소위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지 못할 경우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아마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이건 앞으로 내년 후반부까지 가보는 되게 알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먼 얘기긴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긴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예전의 노무현 같은 인물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는 그렇고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엊그제 저는 좀 희한한 장면을 본 게요, 위원장님. 그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당한테는 전략적으로 호재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끄집어내면서 한동훈 대표하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여당발 최대 뉴스는 그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최고회의에서 이렇게 고위 당직자가 그런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는 자체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게시판 글에 대해서 흔히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도 아마 확인된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표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확인은 된 거고 가족들은 모르고 글쎄 가족들이 누가 그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지역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대표를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몰게 돼서 결국은 흔히들 얘기하는 김옥균 프로젝트를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갖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체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게 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 흔들리고 만약 한동훈 대표가 내려오면 다른 또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대안은 있었잖아요. 대안이라는 게 있는 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재까지 입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거의 63%의 지지를 가지고서 대표로 당선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흔들어낸 다음에 소위 국민의힘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마 모두가 다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또 한번 겪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국민의힘의 장래에 참 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적지 않은 어려움. 그 말씀을 제가 지금 그냥 듣는 느낌으로는 이준석 대표 그렇게 끌어내리고 나서 이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끌어내리고 나서 젊은 층 이 대표 지지했던 젊은 층 훅 떨어져 나갔고 이번에 만약 한동훈 대표 또 흔들어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던 그 층이 또 훅 떨어져 나가게 될 거고 이러면 당이 상당히 쇠약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내가 그날 이준석 대표 몰아낼 적에 내가 우리 최현정 앵커하고 얘기를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은 당 지지도가 10% 정도 빠질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예. 그리고 내가 그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그거를 강행을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지난번 4월 총선에서 대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와 같은 과정을 갖다가 체험을 하고도 또 한번 시도한다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갖다 알고서 해야 되죠. 예. 내가 보기에는 저희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께서는 참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제 현재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신중을 갖다가 기하는 것이 아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왜 그런다고 보세요? 말하자면 지금 친윤계나 당의 주류가 좀 흔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사실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대표로 안 만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나머지 후보들이 결사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흔들어 가지고서 한동훈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는 뭐예요? 세 사람 경쟁자 다 합해도 한동훈 후보가 얻은 표를 못 얻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예. 일단 국민과 당원에서의 의사가 한동훈을 대표를 만들었으면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흔히 하는 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서 미래를 생각해야 할 건데 지금 그런 건 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못마땅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지금 대표 자체가 지금 못마땅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도 석연치 않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의 반대 세력이 자기네들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축출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무슨 당을 장악을 해가지고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 장악한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어려울 거다.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 말씀이.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가족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기다 아니다를 안 해가지고 말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키우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아무튼 그것이 어떻게 됐냐는 지금 뭐 조사를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를 지켜보면 되는 거지. 지금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얘기한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고 더군다나 최고 의결기관인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자체가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참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서 서로 좀 불화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국민에게 보인다는 것이 네. 당으로서는 나는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한심해 보이세요? 한심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치명적으로 보였다. 한심하다 말씀까지 하셨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에 살짝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제 인적 쇄신 약속한 거 이거 제대로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 또 다시 추락하느냐 치고 올라가느냐 요게 달렸을 것 같은데 국무총리로 갑자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총리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례적인 카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총리나 강요를 선출은 돼서 인적 풀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까지 생겨나는데 우선 뭐 지금 현재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란 소리를 들은 건데 갑작스럽게 지금까지는 모른 척하다가 양극화를 뭐 해결하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 최선의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경제 전문가가 총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그런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경제 총리로 말하자면 지금 한덕수 총리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동수도 과거에 다 경제학 박사에 그 양반도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이고 예. 그 부총리도 지냈고 경제 강요를 쭉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그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한덕수 부총리를 가지고도 지금 경제를 이런 상황으로 끌고 왔는데 무슨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다 달리거나 그러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저희 헌법상 총리라는 사람이 별로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하.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총리가 아무리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경제 정책을 갖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아니라 뭐 누가 와도 어떤 경제 전문가가 와도 대통령이 결국 총리한테 권한 팍 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 한은 별 수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좀 와야지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할 말도 해가면서 권한 챙겨가면서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누구 떠오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총리는 야당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서 국회에 인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에 대한 자기의 사고를 바꿨으면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부총리하고 함께 경제를 운영하면 그걸로서 경제정책이라는 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야당의 인준이 가능. 그 협의를 좀 하란 말씀이세요, 야당하고? 아니, 일단은 총리는 야당에서 인준을 필요하죠. 예.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 예. 야당이 총리를 거부할 것 같으면 임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월간 김종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김종인 위원장님 조금 불편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태균 씨 얘긴데요. 예. 사실 뭐 명태균 씨가 내가 누구를 만들었다, 뭐 무슨 판을 짰다 이런 거는 다 허장성세라고 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돈이 오간 기록이 나오면 그건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 오세훈 시장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건넸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다만 김한정 씨 말은 그저 오 시장 돕고 싶은 마음에 돈 준 거고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여론조사 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한테 보낸 건지 누가 받았는지 콕 집어서 얘기해라 라고 강혜경 씨한테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명태균 씨가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낸 걸로 안다.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를 김종인 위원장 보시라고 보낸 걸로 안다. 혹시 받으신 기억 있으세요? 나는 사실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하도 그런 얘기가 돌아와서 내가 과거에 있던 우리 비서 아가씨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여론조사를 한 거를 자기가 출력을 해가지고도 내 책상 위에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한 건데 나는 그 여론조사 자체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가 오세훈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여론조사에 대한 너무 광신을 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사실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의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그걸 관리를 했지 나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행위에 대해서 일체 내가 관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서 나경원하고 오세훈하고 경쟁을 하다가 오세훈이가 당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당선이 되고 난 당에서 후보로 정해진 다음에 안철수하고 저희 단일화하는 거는 양쪽 당의 대표가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을 정해가지고서 했지. 거기에 명태균이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여비서가 책상 위에 놨다는 그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는 아예 보지도 않으셨어요? 나는 솔직히 해서 그 당시에 하도 바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전혀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전에 있던 비서 아가씨 보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받긴 받았다. 그 말은 하던가요? 그리고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나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나는 단일화 자체를 갖다가 별로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네, 10초. 내가 잘 아시겠지만 3자 대결을 해도 내가 이긴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아, 그러셨죠. 그 당시 얘기가 지금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10초밖에 안 남아서 위원장님 잠시 후에 잠깐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